음. 뭐 파이낸셜 뉴스예요. 미 내년 선거 화두는 생활비 부담, 반 트럼프 진영 결집. 뭐 미국을 부자로 만들려고 관세를 올렸는데 이 1,000원짜리 뭐 중국산, 베트남제, 한국산 값싼 제품을 갖다 관세를 올려서 그것이 1,000원씩 뭐 100원씩 먹던 것을 뭐 10,000원씩 뭐 20,000원씩 올라가니 그 서민들은 엄청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서 서민들만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이 1,000원짜리만 사던 서민들 층에가 중산층이나 부유층도 와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다이소로 온다는 거죠. 미 하원 의원의 가운데 생활비 부담 언급 급증.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생활비를 올려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보듬으면서 이번 선거 이 4월 달에 있을 선거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이길 확률이 없다고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 지난달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야권의 새정치 구호로 급부상 물가 상승에 아메리칸 드럼 더 이상 감당 불가. 지지율 떨어지는 트럼프 공화, 생활비 부담 공세 즉각 반응. 중간 선거 1년 앞두고 벌써 선거 유세, 민주당 책임. 그러니까 이제 저 트럼프도 우리 한국 이제 이재명이 정부한테서 배웠나 봐요. 돈 준다고 지금 관세로 번 돈을 그 국민들 생활비로 뭐 얼마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 경제 그 장관은 그런 적 없다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현금 지급하겠다고 트럼프가 발설을 했는데 그 저 그 장관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런 논의 한 바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감면해 준다면 세금적으로 감면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파이낸셜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줄곧 무기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구호를 내놓았다. 생활비 부담이라는 용어를 앞세운 이들은 물가 상승이 미국인을 일상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반 트럼프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관세를 올려가지고 미국이 부자인 것처럼 보여도 국민들 생활을 엄청 그 베트남산이나 중국산이나 한국산이나 이렇게 동남아야 뭐 아시아에서 온 값싼 것을 관세를 올려서 뭐 수십 배로 올려놨으니까 비싼 걸 사게 되죠. 100원짜리를 가지고 뭐 10,000원에 살려니까 힘들죠. 그것은 우리 같이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알만한 거 아니에요? 관세를 올려놓으면 그 원가가 올라가니까 뭐 그 사람들이 관세 올리기 전에 막 물을 사들이고 난리 쳤잖아 그때도. 야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생활비 부담. 유권자들은 생활비 그 부담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안 찍죠. 이제는 민주당 찍겠죠. 미국 뉴욕 타임스는 20일 보도에서 근데 트럼프는 저기 내년 4월 선거에서 자기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별로 좋은 점수가 안 나올 거다. 보도에서 미국 연방 하원들의 공식 뉴스레터 집계하는 웹사이트인 DC인 박스 자료를 인용해 생활비 부담이라는 개념이 올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NIT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하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생활비 부담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빈도가 올해 93건으로 간축 기간 중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해당 용어의 사용 빈도는 2021년부터 2022년 1건, 2023년부터 6건, 2024년에 7건에 불과했다. 생활비 부담은 특히 미국 동부에서 지방선거가 열린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70건 이상 언급했다. 한두 건, 뭐 6건, 7건이 불과했는데 70건 이상이 언급됐다는 건 엄청난 가계 생활비 부담이 있다는 걸 말하죠.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열린 뉴욕시장 선거와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생활비 부담을 구호로 앞세워 크게 승리했다. 생활비로 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승리할 수 있겠네요. 이민자 출신으로 처음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람 만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라는 구호를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교육의 공약을 제시했다. 에비게일 스팸버거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과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도 각각 저렴한 버지니아 계획과 생활비 부담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니까 이제 트럼프 반세력들이
민주당이 생활비를 이제 갖고 들죠. 우리나라도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저 서울 강남에서 살다가 임대를 두고 이게 11년 됐어요. 이 농가주택 그냥 손도 하나도 안 대고 땅만 2,300평 사가지고 완도로 와가지고 그 전 사람이 100년 된 농가를 조금 이렇게 입식으로 좀 바꿔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싱크대하고 욕조하고 세면대하고 변기만 바꾸고 그냥 그대로 써요. 아무것도 수리 안 하고. 그러니까 엉망이죠. 근데 수리를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투자한 것이 없으니까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씨 뿌리고 하니까 이 군에서 뭐 정자값이라고 130만 원씩 줘요. 비료값을. 그리고 또 뭐 6, 7월에 뭐 4, 5월 달쯤 되면은 또 퇴비값 내라고 또 60만 원씩 또 나오고 뭐 여성 먼비라 해서 한 80만 원 또 상품권을 줘요. 이재명 정부보다 더 많이 줘요. 뭐 이쪽 이렇게 시골에 오니까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 서울에 있을 때는 뭐 물감 뭔세 전부인데 여기는 관정수가 나오니까 땅에서 관정수 1급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뭐 농업용수로 저기 해서 전부 마을 주민들이 우리 걸 썼는데 지금은 이제 해남에서 물이 오니까 그것들을 돈 주고 사니 우리는 이제 공짜로 밭에다 갖다가 관정수를 뿌리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아주 A급 물이에요. 뭐 수돗물도 쓸 수 있고 관정수도 쓸 수 있고 그러죠. 저 주민들이 전부 생수로 물맛이 좋다고 갖다가 썼던 물이에요. 그래 이렇게 생활비가 서울에 10만 원이 여기서 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10만 원이 서울에 만 원이면 여기에 10만 원이요. 돈 가치가 이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는 만 원 한 장 쓸 때도 조심스럽게 쓰는데 서울서는 여기서 만 원 쓰는 것처럼 서울서는 10만 원씩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서 400만 원을 썼으면 여기서는 40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원 가지고도 밭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버리니까 2, 30만 원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농촌이 그만큼 자기가 수박도 마음대로 밭에 가서 수백 개씩 따서 먹고 전부 30에서 40가지를 심어서 뭐 농사진데 뭐 고춧가루 뭐 마늘 뭐 모든 재료 가시는 무 배추 뭐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대판이 뭐 쪽판이 다 나와가지고 브로콜리 양배추 다 뽑아서 먹으니까 갈 일이 별로 없죠. 돈 쓸 일이. 그렇지만 서울서 살 때는 어땠어요? 전부 돈 주고 사고 쓰레기 버리고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과실수에다 묻어주면 과일이 많이 열리잖아요.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문구를 만든 제임스 카빌 민주당 전략가는 어느 날까지 그 단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음 날에는 그 단어를 100번도 넘게 듣게 됐다고 말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부담이라는 단어는 과거 여러 정권에 지적했던 물가 상승 걱정에서 한 단계 나아간 개념이다. 이는 미국인들이 과거 중산층의 삶의 기준을 어겨졌던 대학 입학, 주택 구입,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표현한 단어다. 트럼프가 관세가 미국인들의 서민들은 물론이고 중산층, 부유층까지도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저렴한 1,000원짜리 백화점 가게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민들만 했는데 지금은 1,000원짜리 백화점에 중산층이 다 비싼 고급 벤지를 갖다 타고 와서 다 거기서 1,000원짜리 산다는 거예요. NYT는 해당 용어요. 지난 여름 거쳐 급속도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해당 용어가 과거 민주당이 내세운 경제적 공정이나 경제적 불평등 같은 담론과 달리 전 계층과 지역 인종 성별을 초월한 공간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00원 백화점 저렴한 것에 뭐 옛날엔 소시민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층들이 와서 샀던 것을 중산층도 비싼 차 갖고 와서 거기다 대놓고 사고 부유층도 와서 다 사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오늘 파이낸셜 뉴스 미 내년 선거 화두는 생활비 부담 반 트럼프 진영 결집. 트럼프가 내년 4월에 사람들은 나의 모든 이게 성공적인 이런 좋은 경제 정치를 알아주질 않다. 나는 4월 달에 지금 34%밖에 지지율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트럼프는 상당히 낙방할 가능성이 저번에처럼
트럼프 일기 정부 때처럼 이번에 또 연임을 못할 수가 있죠. 뭐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됐는지. 지금 트럼프하고 한미 관계는 지금 좋은 상태인데 예전 같으면 트럼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이 돼서 나쁠 건 없고 지금 트럼프하고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두고 봐야 되겠죠. 뭐 트럼프가 우리한테다가 불이익을 많이 줬을때는 우리 같은 할머니도 뭐 입에 침 말고 욕을 많이 해댔는데 또 우리나라하고 지금 뭐 이재명 정부하고는 좋게 지금 풀려지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좀 보는 거예요.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5년도 12월 21일자 미 내년 선거 화두는 생활비 부담 반 트럼프 진영 결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